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본인들이 유의미한 비례 의석수를 확보하면 뭔가 연다하고 여러 방법으로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독자 행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네. 이게 완전히 민주당과 같은 길을 간다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몰빵론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실망한 지지층을 또 흡수하는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를 챙기는 이러한 식의 다각도된 그 전략을 짬으로써 아주 타고난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조국 대표가 양심이 있으면 본인의 범죄 피의도 있고 한 상황이니까 정계 은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협력한다던 이재명 조국 지지율 오르자 충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지지율 때문에 지금 뭔가 충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먼저 영상 같이 보고 올까요? 그래서요.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근데-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제 공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보면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하하호 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 발언이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후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글이에요. 민주당 공천받은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어제 낮 12시 32분에 했습니다. 그런데 밤 9시에 또 올렸어요. 이럴 거면 민주당 공천장 왜 받았는가? 또 분탕질인가?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당원들 항의가 빗발친다. 지금 굉장히 센 어조로 거듭 9시간 간격으로 계속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게 정청래 의원이 원래 약간 발언이 세긴 세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조국 대표가 인사한다고 이재명 대표 찾아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같이 승리하자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돌풍이라는 명명이 나오지 네. 않을 정도로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오기 이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언론에서도 조국 혁신당 돌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를 뽑겠다는 그 수치와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이 합친 비례로 했을 때 그게 비등비등했다가 지금 후자가 조금 더 앞서는 경향도 나오거든요. 근데 당내 특히 친명 성향의 당원들 그리고 그런 지도부들 의원들은 이게 경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류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냥 외연을 확보하고 그 큰 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수치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조국 혁신당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게 본인들이 유의미한 비례 의석수를 확보하면 뭔가 연다하고 여러 방법으로 원내 교섭단체 만들고 독자 행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네. 이게 완전히 민주당과 같은 길을 간다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몰빵론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약간의 선을 긋고 또 이런 명예당원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덕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민하게 발언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좀 풀이가 됩니다. 박지원 전 원장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아군 우군 말씀 선긋기가 아니다. 같이 가자다.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해달라. 그러나 조국 혁신당과 같이 가면 시너지가 난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이라면 당연히 명예당원을 하더라도 더불어민주연합의 명예당원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설마 봤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 얘기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군들 많으면 좋지요? 네. 우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됩니다. 민주당이 151석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박지원 전 원장 저희가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독한 겁니까, 뜻을? 글쎄요, 뭐 박지원 원장은 뭐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뭐 민주당의 지금 주류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나름대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뭐 지금 시너지 효과 이야기를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많이 약진하는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 섬이 될 수 있다고 아마 민주당은 우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지민 비조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조국당을 찍고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네.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약진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한 거부감, 또 20대, 30대들이 조국에 대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로남불, 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자칫 잘못하면 지역구 투표에서도 민주당을 안 찍을 수 있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합쳐져서 큰 세력이 될 경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당히 좀 이렇게 거부감이 이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 섬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우려를 민주당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데 그 선명성이라는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자칫 잘못하면 의석수는 많다 하더라도 네.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주도권의 문제에서도 상당히 좀 밀릴 수 있겠다는 생각,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민주당이 일당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만약에 비례대표를 많이 갖고 갈 경우에 네. 일당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냐? 국회의장을 못 갖고 올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고민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정청래 최고위원 아까 SNS 글에 이거 최고위 논의한다, 징계해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단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저녁에 최고위원들 모여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네. 박지원 후보의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되겠다는 발언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조치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어느 정도 수위의 조치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경고 이상 어떻게 가겠어요. 만일 공천 박탈한다. 그러면 조국 신당과 우리 선을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잔도를 불사르자는 건데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잘했어요 하고 다시 몰빵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오히려 조국 신당으로 더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최고위원회의는 그랬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한다 그러면 뭐 공개 경고 정도의 수위로 갈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은 정말 딜레마가 이제 됐습니다. 안고 가야 할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 가야 할지 네. 이카루스의 밀랍 날개처럼 태양에 어느 정도 가까이 가느냐가 아마 민주당의 미래정당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지민 비조 괜찮다 또는 뭐 비조 지민이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네. 이전에는 지역구 민주당 찍으러 가서 민주당을 지지하러 가서 비례는 조국 혁신당을 찍어달라 이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지지율이 올라가서 이제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하러 가겠다는 네, 분이 많이 네. 생기셨거든요. 조국 혁신당 때문에 난 투표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투표하러 갈 거야. 그래서 투표를 간 그래서 다음에 간 김에?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뭐 지민 비조든 뭐 비조 지민이든 이것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비례 찍으러 갔다가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갔다가 그 김에 지역구 민주당도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얘기인즉슨 이거 민주당에 오히려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찍어줘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황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네. 비조 지민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 그 비례대표 순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지금 뭐 조국 혁신당은 뭐 현실적으로 10명 안에 안팎의 그 당선자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 10번 안에 보면은 범죄자 명단입니다. 범죄자 명단. 10번 안에 계신 분들 중에 5분, 그러니까 4분은 지금 범죄 혐의를 갖고 계신 분이고 신장식 대변인이죠. 신장식 대변인은 음주 전 전과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당선권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절반을 범죄자 명단으로 내놓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와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보겠다. 이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저질렀었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지 좀 저런 식의 정치적 수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조국 대표가 굉장한 타고난 정치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죠.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진보당 그리고 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반국가 세력이었던 점, 그리고 뭐 반미만 외쳤던 투쟁적인 면모만 강조했었던 점, 그런 것들을 지금 실망했었던 그 민주당을 향한 지지가 조국혁신당으로 갔는데 조국 대표는 지금 뚜렷한 그 강성의 길을 보이고 있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선거 제도 하에서 그 조국혁신당이 이제 비례정당으로서 뚜렷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실망한 지지층을 또 흡수하는,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를 챙기는 이러한 식의 다각도된 그 전략을 짬으로써 아주 타고난 정치권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국 대표가 양심이 있으면 본인의 범죄 피의도 있고 한 상황이니까 정계 은퇴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정치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선거에서는. 네. 지금 신조 대변인 말씀을 듣다가 막 냉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뭐 범죄자 집단이라고 하셨다가 이게 정치력이 탁월하다 했다가 정계 은퇴로 갑자기 또 훅 갔습니다. 지금. 근데 일단 무슨 뭐 범죄자 집단 이런 표현은 일단 신 대변인 개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